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하고 달리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교재 14쪽 한번 보세요. 14쪽. 교재 14쪽에 보시면 이제 그 케이스를 열었을 때 메인보드가 이렇게 정면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CPU 핀이 돌출되어 있죠? 이거는 옛날 거죠. 그렇죠? 우리 교재 나와 있는 CPU는 옛날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파워 서플라이, 아까 우리 파워 서플라이 못 봤습니다. 제가 안 가져와서. 메인보드는 보고 계시죠 지금? 거기에 보니까 CPU 자리 오른쪽으로 위쪽이죠. 그러니까는 하얀, 파란색, 검정색, 파란색, 검정색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메모리 꽂는 자리고, 그 다음에 그 CPU 아래쪽이 뭐 이렇게 좀 퍼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짧은 거 하나, 파란색 짙은 색으로 긴 거가 지그재그 두 개, 옅은 파란색이 지그재그로 짧은 게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메인보드 그림이. 그렇죠? 그 긴 것이 그래픽 카드, 짧은 거는 이제 뭐 TV 수신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 꽂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메모리는 뻘건 게 뭐가 입혀져 있죠. 이거는 이제 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붙어 있는 겁니다. 고가의 메모리고요. 하드 디스크 이렇게 뚜껑을 뜯어놨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면서, 자,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CPU 그림이 나와 있는데 초창기 CPU 위에 거는 인텔이고요. 아래 거는 이제 AMD. 그 핀의 개수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가장 핀이 많았던 시절이 478개 핀이 돌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핀의 개수를 늘려야 되겠다. 왜? 핀의 개수가 늘어나야 접점이 많아지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775개로 늘렸어요. 478에서 475개 478에서 775로 바꿨는데, 이때는 핀이 어떻게 됐다? 돌출되어 있다가 775로 가면서 핀이 잘려졌어요. 없어졌어요. 아까 보셨던 거 있었죠? 핀이 잘려져 있던 거. 그게 775예요. 아까 핀도 돌출되어 있는 거 그림 실물 보셨잖아요. 그게 478이고. 근데 지금은 775가 아니라 뭐 1151, 뭐 1152, 뭐 1150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더 많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더 많은 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보드랑 CPU를 사실 때 한번 보세요. 요즘 CPU가 다 9세대까지 나왔어. 9세대. 그러니까 8세대, 9세대를 쓰는데, 8, 9세대를 쓰는데, 그러면 CPU를 사실 때 9세대를 쓰겠다, 8세대를 쓰겠다 그러면 메인보드도, 마더보드라고 해서 줄여서 메인보드 이렇게 쓰는데, 얘도 그 CPU를 지원하는 보드를 사셔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거를 살 거냐, 아니면 SATA 단자라고 해서 하드나 DVD를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살 거냐, 이런 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려고 그래. 근데 승합차를 살 거냐, 승용차를 살 거냐, 경운기를 살 거냐, 트랙터를 살 거냐, 덤프트럭을 살 거냐. 자, 가족들 4명이 차를 타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살 거예요. 그러면 버스 같은 거 큰 거를 사야 되겠죠. 승합차 갖고는 거기서 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자, 그냥 나는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살 거야. 그런데 덤프트럭 살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용도에 맞게끔 사셔야 된다는 게, 차도. 자,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자주 가는 데가 바로 다나와라는 사이트예요. 다나와 밑에 제가 명정보 기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드를 사용하다가 쿵 부닥쳐 갖고 인식이 안 돼서 하드가 깨졌다고 하면 어떻게 명정보를 가져가시면 고쳐줍니다. 정보를 다 빼줘요.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비용이 좀 비싸죠. 그렇죠? 예. 자, 다 나와 한번 볼게요. 컴퓨터. 자, CPU, 메모리,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SSD, 하드디스크 위에서부터 쪼르륵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CPU 9세대, 8세대, 7세대. 제가 만약에 제가 노트북을 새로 구매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9세대를 샀어요. 어차피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잘 써야죠. 그렇죠? 그냥 저 옛날 거 사가지고 느려 터진 거 쓰면 불편하잖아요. 자, 9세대. i7로 살 거냐? 아니면 i9로 살 거냐? i7도 있고 i5도 있고 9세대 중에서도 i9도 있어요. i9는 얼마다 여기? 56만 8천원. i7은 41만 8천원. i5는 24만 8천원. 이렇게 돼 있대요. CPU 하나가 박스가 커요. 박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표현해놨는데 되게 큽니다. 옛날 우리 신고배 배 크잖아요. 그렇죠? 큰 거 그 케이스만 해요. 한번 열어볼까요? i9세대. 자, 박스를 열면은요, 이 박스 안에 박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CPU가 달랑 하나 놓여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쿨러가 들어있어요. 쿨러. 이 박스를 뜯어보면 좀 뭐랄까 허전해요. 박스가 큽니다. 이렇게 박스가 큰데 요 위에 CPU가 놓여져 있고요. 이걸 이제 분해하면 그 안에 CPU가 들어있고 얘를 빼내면 요 안에 쿨러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쿨러 보이죠? 그렇죠? CPU는 요만하고 쿨러가 이렇게 그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얘를 사고 인증을 받으라는 거죠. 왜냐면 CPU에 정품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박스를 열어보면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럼 일련 번호를 등록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내 컴퓨터를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CPU 일련 번호가 등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스티브 잡스의 태블릿을 도난당했어요. 애플 회장의 태블릿이 도난당했어요. 연구실에 있는데 누가 훔쳐갔나 봐요. 근데 신호가 잡힌 거야. 그 일련 번호가 들어있으니까 신호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를 찾아가지고 범인을 잡았죠. 잡습니다. 다 잡아요. 예.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훔쳤대요. 근데 비싼 자전거들은 자전거에도 일련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자전거를 이렇게 수리하러 왔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자전거를 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자전거를 가서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기록한 거를 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예전에 도난 신고 들어왔던 거랑 똑같은 번호가 있더라. 그지? 그렇게 해서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좀 엉뚱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품 번호 등록하라는 얘기죠. 보세요. 커피레이크 리플래시라고 하는 코어가 8개, 스레드가 16개. 기본 속도가 3.6기가. 얘를 빠르게 옮기면 5기가. 캐시 메모리 16메가. 그 다음에 전력 소비가 95W. 95W면 여러분 형광등 하나 60W죠. 그렇죠? 95W면 한 개 반 켜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형광등이 60W짜리 보통 쓰잖아요. 우리가 60촉 30W 60W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30W짜리를 3개 쓴 거지. 95W니까. 그럼 컴퓨터를 켜놓으면 CPU가 돌 거 아닙니까? 그럼 CPU가 전력을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형광등 30W짜리 3개 전력이 소비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60W짜리도 있고 95W짜리도 있고 180W짜리도 있어요. CPU가. 보고 사셔야 돼.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코어는 뭐냐면 8기통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내 CPU를 사용하면 8명의 일꾼이 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6개 스레드, 코어당 스레드가 1개냐 2개냐예요. 스레드는 뭐냐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단위적인 일을 스레드라 그래요. 단위적인 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이걸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실행해 놓고 작업을 하면 인터넷도 해줘야 되고 포토샵도 해야 되고 엑셀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 되려면 스레드가 몇 개가 들어간다? 4가지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스레드가 16개니까 어때요? 충분히 이것좀 막 실행해놔도 잘 돌아가겠지. 그렇지. 근데 코어가 2개고 스레드가 2개야. 옛날 거. 그런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뭘 펼쳐놓기는 죄다 많이 실행해놨거든. 그리고 인터넷만 하고 있어. 포토샵 언제 하냐 그랬더니 이따가 하면 생각나면 할게. 그땐 꺼야지. 포토샵을 실행해놓으면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죠. 코어가 2개다. 그럼 메모리도 낮을 거란 말이야. 옛날 컴퓨터니까. 그 감안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쓰면 좋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 CPU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CPU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9세대를 나는 사용할 거야. 9세대. 그럼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 인텔 거죠? 이게 9세대라고 말하는 거는 인텔 겁니다. 인텔 거. 그렇죠? AMD는 달라요. AMD는 뭐 라이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인텔 메인보드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텔 CPU가 들어가는 메인보드인데,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소켓이 1151V2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1151V2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CPU를 사실 때 1151V2네. 이건 AMD네.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자, 1151V2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메인보드 62,000원짜리를 사시던 아니면 296,000원이 아니라 185,000원짜리를 사시던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 메인보드든 저렴한 메인보드든 간에 94,000원, 185,000원, 62,700원 어떤 메인보드를 사든 간에 요 CPU는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메인보드가 저렴한 애는 SATA 단자가 4개 있다고 써 있어요. SATA 3 4개라고 써 있고 비싼 거는 SATA가 6개라고 써 있어요. 다르죠? 아까 하드나 DVD 연결하는 게 SATA라 그랬잖아요. 얘가 4개짜리 있을 거냐 6개짜리 있을 거냐. 그럼 6개짜리 사가지고 하나만 꽂으면 아깝잖아. 얘가 승합차 사가지고 나 혼자 돌아다니면 아깝잖아. 그럼 승용차를 사는 게 낫지. 2인승짜리 이런 거 있잖아. 2인용짜리 조그만 거 딱정벌레 같이 생긴 거. 그게 더 비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DDR4 메모리는 DDR4고요. 최대 64기가까지 지원이 돼. 얘는 32기가까지 지원되고. 여러분들 그러면 메모리 얼마나 쓰실 거예요? 메모리 최소 8기가 써야 돼요. 16기가 쓰면 되겠죠. 그렇죠? 16기가 쓰시면 포토샵이든 뭐든 전혀 지장 없어요. 32기가를 쓸 건지 64기가를 쓸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서 그래 난 64기가를 쓸 거야 라고 얘를 샀는데 8기가만 꽂았어. 그러면 아깝잖아. 그거 보시고 사셔야 돼. 보시고. 그리고 얘는 크로스파이어 X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그래픽 카드 꽂는 데가 2개 이상이야. 그래픽 카드 꽂는 데가 2개 이상이라고. 크로스파이어 X가 아까 그래픽 카드와 그래픽 카드 연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2개가 하나 합쳐진다 그랬죠. 그런 기능이 크로스파이어 X인데 이게 써 있다는 얘기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2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아래 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USB 3.1 Gen 2가 들어있대. 뒤에 2개가. Gen 1이 4개가 있고 Gen 2가 2개가 있대. 근데 아래 거는 Gen 1이 2개만 있고 USB 2.0 3개가 있고 4개 있고. 자, 그러면 구별해서 볼게요. 메인보드 뒷면을 보면 아까 우리 그
슬롯 자리 있었잖아요. 모니터 꽂고 키보드 꽂고 하는 자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사운드 장치가 있고, 인터넷 장치 있고, 여기 쪽에 사타 장치, 저기 뭐야, 그 USB 장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치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USB 2.0 포트가 2개가 있고, 또 모니터 연결한 단자가 2개가 있고, USB 3.1이 2개가 있고, 또 2.0이 또 2개가 있고, 그러니까 2.0이 총 4개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요 비싼 거, 아까 이 비싼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번 쭉 내려가서 볼게요. 보통 밑에다 써놨는데 이제 그것도 안 보여주나 봐. 요 밑에 그림이 살짝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은 또 이제 요 위에 설명을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장치들이 이렇게 회로들이 붙어 여기 CPU가 들어간 자리고요. CPU 들어간 자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보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보이기가 조금 설명을 좀 잘 안 해놨네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네. 아, 이쪽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약간 파란색 말고 다른 색깔 보이네,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그래픽 카드 꽂는 데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M2 단자라고 해서 그 SSD 중에서도 그 M2 단자를 연결해 주는 게 더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장치가 여기 있는 거죠. 거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기 하나 있고 이 뚜껑을 열면 이 안에도 들어있고 아까 그림 설명서 보니까 그게 2개인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USB Gen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 인터넷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그래픽 카드 단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또 4개 더 있고 최대 64기가 메모리는 듀얼 방식이고 그 다음에 Z390이라고 되어 있고 CPU는 1개만 장착할 수 있는 거죠. CPU를 2개를 장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들은요 CPU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꽂혀요. 뭐 중국에 있는 텐징 대학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CPU가 24만 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기상청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는요 줘도 못 써요. 1년 유지비가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몇 억씩 들어가요.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저거 뭐야 그 비트코인 예전에 채굴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비트코인 채굴 하려면 컴퓨터를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느 대학 직원이 집에서 안 하고 빈 강의실에다가 자기가 자물쇠 잠궈 놓고 거기 있는 전기를 썼단 말이야. 거기다 컴퓨터를 연결해 놓고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들통난 거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는 뭔가 하고 가서 보니까는 컴퓨터가 돌고 있더라.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럼 가정에서는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전기요금을 내면 100만 원 이상은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비트코인 채굴했더니 50만 원 나오면 어떻게 돼?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런 거를 다 맞추려면 쉬운 거는 없어요. 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는 CPU를 지원하느냐 또 아까 뭐가 있었죠? 아까 메인보드 지원하는 기준이 뭔가 보세요. 메인보드 지원하는 거. 전체 메모리 용량
아까 책에 보니까는 32기가냐 64기가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전체 메모리 지원 용량을 확인해야 돼. 비싼 거는요 128도 있어요. 근데 128기가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샀는데 16기가만 꽂았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2 단자, M2 슬롯이라고 그러죠. M2 슬롯의 개수. 그 다음에 SATA 단자, SATA 단자의 개수. SATA 단자의 개수가 4개냐, 6개냐, 뭐 8개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레이드 지원 여부. 레이드라고 있어, 레이드. 제가 쓰고 있는 그 노트북은요, 안에 지금 SATA가 아니라 M2 단자가 하나 꽂혀 있어 1테라를 쓰는데, 1테라 하나 더 꽂으면 어떻게 되죠? 1테라 두 개죠? 2테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50평짜리 아파트를 두 개를 사면 100평이 돼요? 아니죠. 그냥 50평 두 개잖아요. 옆집을 사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데 꼭대기에 두 채를 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끄떡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걔를 통로를 다 터버린 거래요. 98평 아파트 두 개를 사가지고 엘리베이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왼쪽 집이냐 오른쪽 집이냐인데 그걸 통로를 털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200평의 아파트가 생긴 거지. 불법이죠? 불법이지. 애들이 자전거 타고 논다는데요, 집에서. 거짓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1테라짜리 하드를 두 개를 사면 2테라가 되는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이 컴퓨터에 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합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왜? 이럴 때 요즘 하는 접속이 안 돼? 실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 제가 틀렸네요. 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Y 드라이브가 있는데 얘들을 다 합할 수가 있어요? 합할 수 없잖아. 하드를 3개를 샀단 말이에요. 3개, 2개를 샀단 말이야. 그럼 2개를 붙이면 1테라 합치면 2테라가 되냐고. 안 되죠? 그걸 합하는 기술이 레이드예요. 레이드를 하면 용량을 매체끼리 용량을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1테라 하면 합이 2테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복제 기능도 있어요. 하드를 2개를 사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문서에다 저장하면 C 드라이브도 저장되고 D 드라이브도 저장되고 똑같은 걸 한 건데 더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저장된 게 있으니까 꺼내올 수가 있죠. 그렇죠? 보험 처리하는 셈이죠. 레이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드가 한 가지는 아니고 이게 레이드가 지원이 되는 그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쓰면 좋아요. 저도 지금 하나만 쓰고 있는데 다음에 1테라를 늘리면 이제 2개를 레이드로 묶어서 2테라로 쓰면 되죠. C 드라이브로. 그렇게.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래픽 카드 슬롯의 개수. 그러니까 기본이 1개인데 2개 이상도 많이 있으니까. 그 왜 그래픽 카드가 2개를 있으면 뭐가 좋다고요? 그래픽 카드를 2개를 사서 꽂아가지고 2개를 병렬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2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면 되게 좋겠죠. 빨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병렬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도 전기 많이 먹습니다. 200W, 300W씩 먹어요. 그거를 5개를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200W 5개면 1kW잖아. 그리고 24시간 돌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모니터야 뭐 고장만 안 난 거를 쓰면 되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메인보드도 비싸죠? 메인보드도 비싸고 CPU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픽 카드. 아까 여기 보니까 제가 그래픽 카드 말씀을 드렸는데 이 VJ라고 하는 거예요. VJ. 이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 중엔 지금 그 RTX 2080이 제일 좋아요. 2080이 제일 좋은데 2070, 2060, 1660, 1660, 2060이 되는데 2080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면은 2080 왜 안 보인다니? 2070이 70만원 가량 가죠? 2080이 2080 150만원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게임용이에요. 영상 편집용은 아니고 게임용입니다. 영상 편집 잘 되는데 영상만을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비싸요. 1200만원 뭐 이래요. 이거는 영상용입니다. 영상용. 영상 편집용. 그러니까 뭐 불멸의 이순신 뭐 이런 거 있잖아. 영화 같은 거라든지 그 그래픽 작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그래픽 카드. 게임용이 아니라. 게임을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1000만원씩 가, 1000만원씩.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AMD 겁니다. AMD 거. 요건 엔비디아 타이탄이래요. 그렇죠? 이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픽 최로를 생산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CPU는 인텔하고 AMD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요거 쿼드로 요런 거 지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지폴스 이건 엔비디아 거고요. 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TI 가장 좋다고 하는 그래픽 카드죠. 게임용으로는 300만 원이 넘어요. 나머지 이거는 다 대부분 그래픽용으로 쓰는 건데 요런 것도 요런 거 G 타이탄 이것도 그래픽용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80, 2070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뭐다? 게임용이 아니라 게임용. 그래픽 처리도 잘 되는 게임용.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1000만원짜리를 5개 꽂으면 어떻게 돼요? 5천만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쓰실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여쭤보죠. 제가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용도를 여쭤봤더니 첫 번째 인터넷은 해야 되고요. 그럼 20만원. 본체 조립하는데 20만원. 엑셀도 할 거고요. 파워포인트도 할 거고요. 즉 사무용으로 쓴다는 거죠. 사무용 25만원. 사무용 컴퓨터를 나는 원한다. 25만원이면 조립해요. 본체만. 조금 때깔 좋으면 30만원. 근데 거기다 하는 말이 포토샵 할 건데요. 그럼 80만원. 올라가 버려요. 아니면 뭐 50만원, 뭐 60만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 애가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용으로 쓸 겁니다. 그럼 100만원. 게임을 하려면 메인보드도 좋아야 되지만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그래픽 카드 요즘 제일 그냥 저렴하게 쓰는 게 1660 이런 건데 1660 25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본체 하나 조립할 수 있는 금액을 그래픽 카드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가 사무용은 인터넷 용도는 2기가면 되지만 사무용은 4기가, 포토샵이나 게임 하려면 8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SSD 보조기억 장치를 쓰는데 인터넷이나 사무용은 120기가면 되지만 게임을 하려면 256기가, 250기가는 써야 된단 말이야. 게임을 설치해야 되니까는. 그 뭐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게임용으로 조립을 하셔야 돼. 어쩌다 할 거다? 그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래저래 합치면 8, 90만원 나와. 처음에 그냥 사무용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20만원, 30만원이면 아주 좋은 거를 하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건 뭐 게임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비싸지나요? 그걸 몰라셨던 거겠지. 게임용은 비싸요. 그래픽 카드 설명할 때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메모리 요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메모리 슬롯의 개수도 확인해야 돼요. 2개냐, 4개냐, 8개냐, 뭐 이런 거. 메모리 슬롯, 메모리 꽂는 그 슬롯이라 그래, 꽂는 거를 슬롯이라 그러는데, 저렴한 건 2개, 보편적으로 4개, 그 다음에 아주 고가는 8개. 8개씩은 필요 없어요. 8개씩은 필요 없고, 노트북은 보통 2개, 1개, 2개. 노트북이 좀 게임용으로 나와 있는 거는 4개. 메모리 꽂을 수 있는 장치가 4개. 예, 달라집니다. 아까 그 메인보드 보셨을 때, 여기 아까 메인보드 보셨을 때 메모리 슬롯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옵션에 보면은 메모리 슬롯 2개짜리 쓸 거냐, 2개짜리. 2개짜리는 싸요. 2개짜리는 싸. 비싼 거 없어요. 2개짜리는 싸다고. 그런데 2개 말고 예를 들어서 5개 이상 들어가면 55만원, 40만원, 80만원 비싸지죠? 비싸지잖아요. 보세요. 얘는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되고 128기가까지. 예.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왜 비쌀까? 자, 메모리 꽂는 데가 여기 4개, 왼쪽 4개, 오른쪽 4개, 4개.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가 3개. 나머지는 다 가려놨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하드디스크 연결한 SATA 단자가 이쪽에 있네요. 예. 그래픽카드 꽂는 데가 3군데. 겉에 보면 이렇게 회로들이 돌출되어 있는 게 많았었는데 얘는 싹 가려버렸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 안에 빛이 번쩍번쩍 LED를 집어넣어놨네요. 예. 와이파이 연결하는 그런 장치가, 무선 인터넷이 2개가 들어있다는데요. 2개가 왜 필요할까? 필요하겠지 뭐, 알아서. 여기 보면은 복잡하게 되어 있네. 그렇죠? 이렇게 다 요 뚜껑을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걸 꽂아서 가린 거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아까 보니까 뭐 지저분하게 뭐 많았잖아요. 콘덴서도 있고 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가려버린 거지. 깔끔하게. 예. 역시 비싼 값어치를 할 것 같아요. 메모리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으면 뭐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꽂아가지고, 이런 거로 엑셀만 하기엔 너무 아깝지. 경주용 차량 막 또 뭐 대통령 방탄차 이런 거를 사가지고 동네 슈퍼 가서 우유 사오면 너무 아깝잖아. 고속도로를 쫙 달려봐야 그냥 진가를 발휘하는데, 이런 것들은 메모리도 보통 메모리 안 꽂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 레이드 지원, 레이드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이 안에 SATA 단자가, 저기 앰프 단자가 2개가 있는데 얘를 레이드로 묶어서 처리한다. 여기 보니까 무선 인터넷 할 수 있는 장치가, 안테나가 달려 있네요. 여기 보세요. USB 꽂는 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터넷 단자도 2개예요. 유선 인터넷도 단자가 2개입니다. 인터넷선을 2개를 꽂으면 2배 빨리 가는 거예요. 신호를 2개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장치죠. 그렇죠? 부러워. 이거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구경하고 싶어. 구경만 하는 거로도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 외제 승용차 딱 보면 막 부럽잖아요. 보는 거 재밌잖아요. 신기하고. 저는 컴퓨터 같은 거 좋은 거 보면 행복해요. 부럽고 나도 저거 사야지 이런 거. 그래서 장만했다 그랬잖아요. 노트북을 장만하고 나니까 일주일 후에 더 좋은 게 툭 튀어나온 거야. 화딱지가 확 올라가지고. 근데 너무 비싸서 그거는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입장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10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소켓이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어요. 1150, 1151, 1366, 저 위에 1366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1366은 지금 우리가 쓰는 1150, 1151보다 접촉수가 더 많잖아요. 1366. 근데 이거는 2011도 있어요. 중간에 2011. 2011년도에 나온 2011. 접촉수가 2011개입니다. 우리가 쓰는 1151개보다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CPU도 커요. 이런 거는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이런 사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용도로 쓰게끔 나온 거겠지. 예. 거기 보니까 인텔 제온이라고 써 있네요. 2011년도에 나온 인텔 제온, 인텔 코어 i7 뭐 이런 거, 3xxx, 4xxx. 그 3 그러면 3세대, 4 그러면 4세대. 그다음에 제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텔 제온. 얘는 서버용 CPU를 말합니다. 서버용 CPU. 여러분 컴퓨터는 두 개로 나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 이제 컴퓨터를 PC로 이제 PC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죠. 개인용 컴퓨터. 일반 컴퓨터 그러면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라고 하고요. 개인용 컴퓨터 그러면 이제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PC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퍼스널 컴퓨터 PC에서 더 좋아지면 이제 서버급으로 가는 거죠. 서버급으로. 서버급. 네. 서버급. 서버급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네이버 컴퓨터, 구글 컴퓨터.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에다 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 그래요. 우리가 쓰는 건 뭐라 그래? 클라이언트, 손님이라고 하지. 손님. 서버가 더 좋은 겁니다. 서버가 좋은 거예요. 이 서버급은 어떤 거를 쓴다? 다 제온 CPU를 써요. 제온 CPU를. 제온 CPU를 사용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네트워크를 해보면 제 컴퓨터를 여러분이 접속하게끔 네트워크를 딱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4사람 접속하잖아요. 제가 일을 못해요. 그 4사람은 또 싸워요. 얘가 느리니까 자체 처리된 능력이 떨어지니까. 제온 CPU를 사용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저걸 개인이 쓰면 어떨까요? 좋죠. 비싸서 그렇지 좋지. 근데 일반적인 CPU는 연산, 처리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가 거기다 플러스 그래픽 처리 능력, 그래픽 처리를 추가했어요. 연산 처리가 아니라 연산 제어라고 해야지. 연산 제어. 예. 일반적인 CPU는 연산 제어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픽 처리 능력이 붙었어요.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지 않으면 CPU가 그래픽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 죽어나지 대신에. 과거의 CPU들은 연산 제어 기능, 연산 처리 기능만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i3, i5, i7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픽 처리 능력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들은 우리 강의실 컴퓨터만 해도 모니터 2개를 연결해서 모니터 2개의 신호를 연결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픽 처리 능력이 강해졌으니까. 우리 건 4세대라 그랬죠.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로 올라가면 그래픽 처리 능력이 더 좋아져요. 근데 거기다가 GPU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래픽 카드를 쓰면 좋지. 근데 문제는 얘가 또 멈춰. 그래픽 카드를 쓰면 얘가 멈춰. 아깝잖아. 그래서 요즘 또 나오는 거는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얘를 또 부수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일반적인 CPU는 이런데 제온 CPU는 연산 제어가
강력하다. 그런데 그래픽 기능, 그래픽 처리 기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온 CPU는 그래픽 처리 기능이 없어요. 자체적인 연산 제어 기능은 강력한데, 그러면 그래픽 카드 꽂으면 되잖아요. 그래픽 카드 꽂으면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조립을 할 때 일반적인 CPU를 쓰는 게 아니라 제온 CPU를 달고 그래픽 카드를 꽂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온 CPU는 열을 많이 냅니다. 전기도 많이 먹어요. 전기요금이 더블로 나올 거야. 여러분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나 내십니까? 댁에서? 평수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니까 평상시 무슨 뭐 에어컨을 돌린다든지 이런 거 빼고, 한겨울에 뭐 열기구를 쓴다든지 이런 거 빼고 보편적으로 쓰면 저희 집이 한 7, 8만 원 나왔어요. 평수가 25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집은요. 다른 세대에 비해 나오잖아. 평균 얼마 낸다고 고지서에 나오거든요. 아파트 거기 관리비.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 다른 데는 35,000원 이렇게 쓰는, 저희는 8, 9만 원 써요. 알고 봤더니 애들 집에서 컴퓨터를 막 어마어마하게 돌리지 않습니까? 데스크탑 돌리고 노트북도 돌리고 노트북도 하면서 데스크탑도 하면서 핸드폰도 하면서 생쇼를 하잖아요. 저희 집은 4명이 카트라이더 게임을 한단 말이야. 카트라이더를. 데스크탑이 3대가 있으니까 그거로 돌리고, 노트북 있으니까 노트북으로 돌려서 디지털 TV로 연결해서 같이 보면서 막 가족들이 신바람 나는 거죠. 예, 그 달은 또 한 10만 원 나와요. 근데 이제 게임하는 애 근무하러 나갔지 또. 그러니까 요즘은 저 혼자 컴퓨터를 많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한 5만 원 뚝 떨어져. 그래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내는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다 제온 CPU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오겠지. 안 돼. 집사람은 모르겠지. 이게 제온인지 뭔지. 이걸 쓰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CPU들이 너무 좋아. CPU들이 너무 좋아서 굳이 제온 CPU 안 달아도 돼요. 여기 보면 CPU 종류 중에 제온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온 골드 뭐 이런 거, 제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온 브론즈, 제온 실버, 이게 다 제온인데, 이런 거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요, 얘는 성능이 떨어지는 제온이고, 보세요, 200만 원, 뭐 이렇게 가죠. CPU만 이렇게 비싸요. 얘는 4세대야 또. 비싸요. 제온 CPU는 비쌉니다. 이렇게 원래 비싸요. 서버용으로 쓰는 거라서 비쌉니다. 보세요. 이것도 골드야. 골드 더 비싸잖아. 소켓이 3647이에요 3647은 뭡니까? 3647개 접점이 들어있다는 거죠. 메인보드가 또 그게 맞아야 쓰지. 그렇지. 메인보드가 150W래요 150W.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이런 거 보세요. 140W. 다 비싸요. 저는 제온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직까지는 그냥 9세대 8세대보단 9세대가 좋습니다. 8세대는 코어가 6개예요 코어가 기본이 6개, 좋은 거는 6개고 낮은 건 4개인데 9세대는 코어가 8개입니다 6기통하고 8기통하고 달라요. 8기통이 더 좋죠. 가격이 비쌀지라도 이왕에 쓰시는 거라면 저는 좀 고가로 쓰시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코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코어는 뭐라 그랬어요? CPU의 기본 기능이죠. 코어가 높아야 돼요. 코어의 수가 많아야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코어의 수가 뭐 2개, 4개, 6개, 8개
그 다음에 이제 뭐 10개, 12개짜리 10개 이상도 있어요. 10개 이상 되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현재 코어가 개인용 CPU로 나온 것 중에서 8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클럭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클럭은 뭐냐면 전기적 신호예요. 전기적 신호. 예를 들어서 3.4GHz다. 이건 뭐냐면 초당 34억 번의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클럭 스피드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클럭 스피드가 높으면. 기가가 10억이니까 10억 번을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10억 번을 계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4억 번의 신호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신호가 합쳐져서 하나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의 신호가 하나의 계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여러 신호가 겹쳐져서 계산을 할 겁니다. 우리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111페이지. 코어가 있고 코어가 있는데 GPU 코어가 있고 일반 코어가 있죠. GPU 코어가 뭐다?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픽을 처리해 주는 거고, 코어 이건 코어가 4개네요. 코어가 4개네. 예. 듀얼 코어보다는 쿼드 코어가 좋고요. 코어가 4개니까 쿼드 코어보다는 헥사 6개죠. 그 다음에 6개보다는 옥타. 음악에 8옥타브, 뭐 1옥타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옥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타브? 8이라는 뜻으로 의미를 쓰는 건데요. 예, 처음에 이제 싱글 코어로 나왔다가 듀얼 코어로 나왔다가 쿼드, 그 다음에 헥사, 그 다음에 이제 옥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가 많으면 113페이지 보세요. 동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예전에 코어가 하나 있을 때 4가지 명령이 들어오면 4가지를 순서대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코어가 4개면 어떻게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4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4배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빠른 게 좋으냐? 일단 빠른 게 좋죠. 비싸서 그렇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코어를 써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코어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코어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컴퓨터로 그냥 엑셀 파워포인트만 할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포토샵도 해야 되고 영상 작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헥사 코어, 헥사 6이죠. 그렇죠? 헥사 코어급으로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면 9세대로 말하면 i7, i5, 8세대로 말하면 i7. 보시면 돼요. 여기 CPU에 들어가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코어가 8개인지 코어가 6개인지 코어가 6개인지 코어가 8개인지 코어가 6개인지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코어 6개면 돼요. 근데 코어가 6개면 스레드가 6개냐 12개냐? 코어가 4개면 스레드가 4개냐 8개냐? 얘는 비싼 거죠. 코어가 8개니까 스레드가 16개네. 얘가 제일 비싼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좋아. 여기는 코어가 8개, 스레드 16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떨어지죠. 얘는요. AMD 거는 싸요. AMD라는 브랜드는 쌉니다. 회사 거는. 얘는 코어가 4개, 스레드가 8개. 이것만 해도 좋아요. 스레드가 8개면 그나마 괜찮은데, 코어가 12개래요. 스레드가 16개, 24개죠. 와,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이거 쓰시면 더 좋지. 근데 이제 이런 컴퓨터를 조립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엑셀만 한다 그러면 너무 아깝지. 그렇다고 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게임에 입문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혼자 쓰실 거냐 가족이 같이 쓰실 거냐 봤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 인터넷 검색만 한다 그러면 저렴한 거로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향후 대비를 했을 때 어떤 거를 쓰시느냐, 헥사급은 쓰셔야 되지 않느냐, 헥사급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지금 116쪽에 보시면 그 코어 정보가 적혀 있는 i7 이렇게 써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박스에 보면 뭐라고 써 있겠죠, 그렇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옛날 모델들입니다. 4세대 CPU 이런 거를 얘기해 내놔서 좀 답답하지만 자, 118페이지에 하이퍼 스레드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스레드가 한 개짜리 같으면 한 번에 한 가지만 일을 하는데 스레드가 두 개면 어떻게 된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코어가 8개, 스레드가 8개. 근데 어떤 애는 코어가 8개, 스레드가 16개. 얘는 코어가 8개, 스레드가 16개. 아까 여기 있는 거는 코어가 8개, 스레드가 8개. 그러면 8개보다는 스레드 16개가 낫죠. CPU 하나 코어가 심장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두 가지를 나눠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지. 스레드가 16개 같으면. 근데 스레드가 8개면 뭐다? 쉽게 표현하면 일하러 온 일꾼이 한 손만 써. 8명의 일꾼을 데리고 왔는데 한 손만 써, 한 손만. 근데 스레드 16개면 뭐다? 두 손을 다 쓰는 거지, 양손을. 이게 낫겠죠. 근데 일꾼이 6명 오는 것보다는 8명 오는 게 낫죠. 아무리 6명이 와서 두 팔로 쓰는 것보다는 8명이 오는 게 힘을 더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어 수가 높아야 좋아요. 무조건 코어 수가 높아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코어라면 스레드가 더블로 가는 게 더 좋겠죠. 더블로 가는 게 좋겠죠. 감안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캐시 메모리란 말이 나와요. 캐시 메모리. 이 캐시 메모리는 사용자가 선별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캐시 메모리를 내가 늘린다. 쉽게 말해서 가감이 불가하다. 메모리 용량을 내가 늘리고 싶어, 줄이고 싶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펜티움 이전에 486, 386 이때는 캐시 메모리를 메인보드에 사서 꽂았어요, 내가. 그러면 캐시 메모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데, 펜티움으로 넘어가면서 인텔이 CPU 안에다가 캐시 메모리를 아예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를 내가 가감할 수 없어요, 용량을 가감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CPU를 가서 딱 보시면 여기 캐시란 말이 나와요. 12메가, 여기 12메가로 써 있고요. 이거 16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얘 4메가. 되게 싸죠? 72,000원이고 얘는 53,600원이잖아요. 네, 요거 펜티움 골드라고 써 있는 거 이거. i3, i5, i7도 없잖아요. 이런 CPU는 일반 사무용이에요. 자, 얘는 CPU가 536,000원인데 얘는 72,000원이잖아요. 이런 거를 갖고 조립하면 200,000원대로 조립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엑셀, 파워포인트는 지장이 없는데 포토샵 안 됩니다. 영상? 불가능해. 안 돼. 큰일 나. 얘는 빠른데 티코야. 작아. 그리고 경우기처럼 많이 실을 수 있는 애도 있는데 경우기처럼 느려. 일 못해. 짐도 많이 싣고 빨라야 좋은 거잖아요. 덤프트럭처럼. 그게 CPU 좋은 거고, 얘는 아주 저렴한 CPU예요. 얘는 캐시 메모리도 적어요. 얘는 9메가, 얘는 32메가 나왔어요. 그렇죠? 얘는 되게 용량이 크죠? 용량이 크잖아요. 얘 16메가, 32메가. 얘 32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마티스라고 여기는 4메가. 캐시 메모리가 작은 애는 싸요. 근데 얘는 유난히 작다. 유난히 작아. 얘는 12메가. 캐시 메모리. 도대체 뭐냐? 자, 그러면 CPU가 빠릅니까? 메모리가 빠릅니까? 메모리가 빨라요? CPU가 빨라요? 모르시면 봐야 돼요. 얘 처리 속도가 3.7기가라고 써있죠? 여기 CPU가 3.6기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3.2기가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모리, 램이라고 불리는 메모리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2.6기가예요. 얘는 3.2기가고 얘는 비싸. 코시어는 비싸. 얘는 비싸. 얘 3기가예요. 3기가. 3000메가니까 3기가죠? 얘 2.6기가. CPU는 얼마? 3.2기가, 3.6기가. 우리 강의실은 CPU가 3.6기가, 메모리가 0.8기가. 옛날 컴퓨터는 메모리가 더 느려요. 요즘 메모리들은 빨라서 CPU를 능가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과거에는 CPU보다 메모리가 한 4분의 1, 5분의 1 느려요. 그러면 CPU가 모든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메모리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CPU가 모든 명령을 내리면 메모리가 그 명령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뭐를 더 해라? 그럼 CPU가 더 하라고 하겠죠. 왜? 제어 전산 장치가 CPU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연산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메모리가 하는 거예요. 막 복잡한 거를 계산해서 딱 줬더니 메모리가 잠깐만 천천히 불러줘. 너무 빨라. 천천히 그래 천천히. 그렇게 기억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CPU는 또 자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CPU가 빠르게 명령을 내리면 메모리가 그 빠른 명령을 바로 수행을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니 메모리가 느리다 보니까 어떻다? 안 된다. 그래서 CPU의 명령을 메모리가 직접 수행하기가 불가할 정도로 메모리 속도가 느리다. 지금은 빨라졌다고 하지만. 그럼 방법이 뭐예요? CPU 네가 좀 천천히 불러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메모리 보고 빨리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메모리가 원래 느린 애니까. 그러니까 빠른 애 보고 느리게 가라고 해야지. 그러면 CPU는 일을 못 하잖아, 빠른 애가. 그래서 두 장치 사이에 빠른 메모리를 별도로 사용을 해서 두 속도 차이를 완화하면 어떨까? 그러니까는 CPU가 명령을 내리면 메모리가 직접 명령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느리니까. 그러니까 캐시라는 애가 얘를 딱 받아. CPU가 전달하면 오케이 하고 딱 받아. 그럼 CPU는 이제 일 전달했으니까 자기 일 또 일하러 갈 거 아닙니까? 이때 캐시가 메모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까 메인보드가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CPU가 있었고요. 이쪽에 메모리가 꽂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가 꽂혀 있는데 얘가 직접 이렇게 전달하니까 어떻다? 느려서 안 된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걸 하나 두자. 캐시 메모리는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사실은. 그러면 캐시한테 얘가 이제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캐시가 메모리한테 나중에 전달하자. 천천히. 메모리 속도에 맞춰서 불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CPU는 캐시한테 지시를 받는 거니까 계속해서 전달을 받아서 일을 하면 되고, CPU는 또 전달할 일이 있으면 캐시한테 계속 줘주니까 캐시는 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 공간이 있어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많아야 많은 양을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저장을 한 걸 넘겨줄 수 있죠.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작으면 어때? 용량이 작으면 뭔가를 받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미처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캐시가 또 CPU한테 받아줘야 되는데 전달할 양이 남아있으니까 공간이 없으면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커야지. 근데 공간이 이게 캐시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CPU는 캐시가 용량이 높아요. 용량 낮은 애들은 가격이 낮은 애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캐시가 16메가고 얘는 4메가잖아요. 이 가격 차이가 그것 때문에도 있어요. 캐시 메모리 때문에. 캐시 메모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반도체를 씁니다. 일반적인 메모리라고 보통 불리우는 건 메모리는 D램을 사용해요. D램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캐시 메모리는 SRAM을 사용합니다. SRAM을 사용해요. D램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동적 메모리라 그래요. 동적 메모리. SRAM은 정적 메모리라 그래요. 다이나믹한 메모리냐 스태틱한 메모리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동적 메모리 D램은 단점이 뭐냐면 기억을 딱 받았잖아요. 전달 받고 나면 돌아서기 전에 까먹어. 우리 머리 나쁜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전달했는데 기억을 못해 얘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업 끝나고 저 문고리 잡고 나가면 내용이 지워진다 그러잖아. 기억하는 시간이 짧은 거야. 얼마나 빠르냐?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내용이 지워져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메모리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메모리든 컴퓨터 사용하던 메모리든 뭔가 전달이 오면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을 하는 딱 순간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내용이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 지워지기 전에 또다시 기억해야죠. 매일 계속 빠른 속도로 기억을 시켜야죠. 반복 작업을 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SRAM은 한 번 기억하면 그걸 끝이야.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SRAM은요 부피가 큽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나와요. D램은 전기요금 많이 안 나옵니다. D램은요 5V로 돌아요. 3.3V 5V로 돌아요. D램은. SRAM은 아까 CPU 아까 뭐 65W 95W 돈다 그랬죠? 그렇게 도는 거고 전기가 달라요. SRAM은 부피도 큽니다. 이 컴퓨터 우리 가정용 컴퓨터를 PC를 D램을 빼버리고 D램 대신에 SRAM을 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겠죠. 그럼 가격이 한 2-3천만 원 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컴퓨터 본체가 양문 냉장고처럼 커질 거예요. 또 우리는 못 써요. 노트북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지게다 지고 다녀야지. 근데 슈퍼컴퓨터는 어떨까요? D램 안 쓰겠지. SRAM 써야 되겠지. SRAM. 전기요금 많이 나와도 부피가 커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놈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제일 먼저 CPU하고 메인보드가 중요한 게 CPU를 이렇게 저렴한 걸 쓸 거냐 아니면 고가의 CPU를 쓸 거냐. 고가를 쓴 이유는 코어가 2개냐 코어가 8개냐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얘가 지원하는 메모리는 2.6기가까지 지원한대요. 메모리 속도를. 얘는 메모리가 2.4기가만 지원해요. 2.6기가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를 보려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거를 모르시고 이제 용산에 가서 조립을 하겠다. 상담을 하실 거 아닙니까? 견적을 받을 때. 코어 좀 높은 거로 해주세요. 얘기는 해줘야지.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왜냐면 딱 얘기해보면 아, 이 사람이 컴퓨터 초짜구나 알아, 업자가. 그럼 거기다가 업자 초짜 냄새를 막 풍기면 안 되지. 그렇다고 뻥치면 또 안 되죠. 사실 잘 모르는데 우리 저기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놈이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잠깐 들렸어요. 라든지 주변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분위기는 내줘야 돼. 바가지 씌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견적을 보고 나서 조립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뻥칠 수가 없단 말이야. 인터넷에 가격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PU 가격이 하루에 1,000원, 2,000원씩 차이는 나요. 근데 뭐 10만원, 20만원 차이 나진 않다는 거야. 이 사람 컴퓨터 잘 몰라? 그러면 바가지 씌워야지. 이러지 못한다니까. 예전엔 그걸 많이 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요. 대신에 이래저래 다 한 세트 맞추면 90만원이냐 85만원이냐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좀 알면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웃기는 건 뭐냐면요, DVD 장치 있죠. DVD 장치. DVD 장치가 박스로 판매하는 게 있고요, 벌크로 파는 게 있어요. 벌크는 커다란 박스에 한꺼번에 담아서 파는 게 벌크예요. 박스는 낮게 포장되어 있는 게, 여러분 라면 어떻게 돼요? 라면 낮게 포장되어 있죠. 근데 벌크 포장된 라면도 있잖아. 5개씩 들어있는 거. 맛은 똑같잖아요. 근데 벌크가 싸잖아. 그러니까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 벌크를 해서 판단 말이야. DVD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 달아야 되는데 견적은 박스로 견적을 내고 물건은 벌크를 꽂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2, 3천원 차이가 나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DVD를 어느 걸 쓰실 겁니까? 박스 제품 쓰지 말고 벌크를 꽂아주세요 라고 해야지. 제품은 똑같은 거니까. 박스로, 견적은 박스로 넣어놓고 실제 조립은 벌크로 해버리면 2, 3천원 차이가 나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 사람은 마진을 더 많이 받은 거고. 그렇지. 알고 해야지. 메모리도요. 메모리도 박스 제품이 있고 벌크 제품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박스 제품을 거의 안 써요. 메모리가 낮게 포장되어 있는 애도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안 쓰거든요. 그건 다 벌크를 써요. 박스에 보면 여러 개 꽂혀 있어요. 막 수십 개가. 그럼 그 중에 빼서 꽂는 거거든. 모니터나 이런 거는 다 박스 제품이죠. 모니터는 박스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우스는 또 어때요? 마우스도 박스 제품이 있고 벌크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봉지만 담겨져 있으면 벌크고 박스로 딱 포장돼서 나온 게 박스 제품이고. 이건 박스죠? 얘도 벌크 있어요. CPU만 따로 주는 데가 있어. CPU만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빼가지고 따로 주는 게 있거든. 그건 싸지 당연히. 그러면 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쿨러가 있어야 되잖아. 쿨러도 벌크로 주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알면 그거를 사지, 더 싸니까. 굳이 박스를 살 필요가 없잖아. 이건 더 비싸잖아. 이거 박스 제품은 2, 3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그걸 아셔야 돼. 용어 자체가. 그럼 주변에 컴퓨터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세요. 아니면 여기 PC정비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니즈컴 쇼핑몰이라고 있다. 니즈컴. 미랄 시스템도 있어요. 미랄 시스템. 여기도 컴퓨터를 조립합니다. 여기도 여기 밑에 미랄 제품이 있어요. 여기서도 직접 가시면 컴퓨터를 고칠 수도 있고 조립할 수도 있는데, 제가 거래했던 거래처니까 제가 믿고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즈 컴퓨터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요즘 유명한 데예요. 지금 기존에 유명한 블로거들이나 게이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천을,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조립하면 믿고 쓰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이 다나와보다 저렴하게 판대. 자, 이거는 9세대 i5예요. 메모리 4기가고요. SSD 240기가 꽂아가지고 592,000원. 게임용으로 쓰기 좋죠?
요건 더 좋은 거죠? 1660. 좀 비싸요. 그렇죠? 예. AMD CPU고 이거는 인텔 겁니다. 근데 AMD 이게 3600이 아마 비쌀 거래요. 아까 여기 AMD 3600이 비쌀 거란 말이야. 성능이 좋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9세대, 8세대, 9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2060 메모리 16기가. 얘는 싼 거야. 아까 그 싼 거 20만원도 안 되죠? 이거는 사무용이야. 그냥 행정 업무 보는 사람들 이 컴퓨터만 있으면 돼. 이거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그냥 최소한의 공간만 쓰는 거지. 4기가. 요거는 게임용 그래픽 작업할 수도 있고 하는 거. 96만 5천원. 비싼 것도 비싸죠. 비싼 건 비싸지.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저도 그거 보고 와서 견적을 봤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다나와에서 제가 직접 견적을 보는 것보다 더 싸게 나오더라고요. 믿을만해요. 예.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예. 믿고 쓰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저 사람들이 무슨 뭐 농간을 부려가지고 나쁜 거 꽂아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아니라니까. 왜냐면 주변에 우리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한 명씩은 다 있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우연찮은 게 컴퓨터 바꿨다면 한번 볼까? 근데 왜 이렇게 느려? 말 나온다니까. 그러면 인터넷상에 후기에 그런 거 올려버리면 그 가게는 문 닫아. 요즘 악성 이렇게 올려버리면. 근데 내가 거짓말로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대버리면 그 가게 문 닫는 거라고요. 절대로 나쁜 물건은 안 써요. 저렴하게 파는 거지 나쁜 물건 아니지. 예. 후기 이런 거 보실 거 없어요. 어차피 컴퓨터라는 건 후기가 필요 없거든. 제품이 뭐가 꽂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제조사는 어디다? 인텔하고 AMD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인텔은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서 가격이 세고요. AMD는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인텔하고 같은 성능을 갖고 있으면 AMD는 엄청 쌉니다. 인텔하고 AMD가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AMD께 성능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가전제품 사실 때 LG, 삼성, 대우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 중에 LG, 삼성을 브랜드를 선호하시잖아. 유명하고 좋으니까. 똑같아요. 인텔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클럭이라고 하는 게 오버클럭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아까 CPU 쪽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3.6기가다 이렇게 써 있어요. 3.6기가 이렇게 써 있고요. 또 어떤 거는 3.6기가, 3.7기가, 2.9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이 왜 없지? (3.6기가)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3.2 이렇게만 돼 있네. 예. 오버클럭이라는 건 기본 스피드가 있어요. 기본. 아까 3.6기가. 근데 오버클럭을 하면 5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더 빨라지는 거지. 말이 잘 달리고 있는데 채찍을 한번 후리면 더 빨라지는 것처럼. 예, 오버클럭이 되는 애들을 쓰셔야 돼요. 오버클럭 되는 애는 K가 붙어 있습니다. 뒤에. 9700K, 9700K, 9600K 이렇게 K가 붙어 있는 애들은 뭐다? 오버클럭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자, 123페이지 윗그림 보니까 오버용 CPU는 뒤에 K가 붙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지가 알아서 오버클럭이 되더라고요. 제 CPU도 9세대인데 뒤에 9700 K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 평상시에 작업할 때 인터넷 할 때는 기본 속도로 가다가 영상 편집 들어가서 명령이 들어가면 얘가 쫙 올라가요. 더 빨라지는 거야 막. 그리고 그런 일이 굳이 필요 없는 일반 인터넷 작업 다시 들어오면 엑셀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다시 클럭이 원래대로 내려가죠. 굳이 빠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게임을 할 때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 같은 거 할 때 클럭 스피드가 높아져야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처리 능력이 높아져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오버클럭이 안 되는 CPU고 얘는 오버클럭이 되는 CPU라면 물론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더 실력이 제품 자체가 오버클럭이 되면은 더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강해지는 거지. 여기 요거 지금 3.6기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면 여기 뭐 나올 거라고. 여기에 어딘가에 지금 여기 오버클럭 가능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터보 부스트 기능 들어 있고 얘를 이제 이거 지원 여기 표시를 보면 여기 있네. 3.6기가인데 최대 5기가까지 올라간다 그런 거죠. 야, 평상시에는 36km로 가다가 야 급해 그럼 50km로 간다는 얘기지. 얘가 36억 번이에요. 3.6기가니까 얘는 50억이고 그렇게 빨라진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보셔도 되죠. 컨트롤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보면 돼요. 속성 이렇게 뜨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4세대네. 4세대 i3 4110이라고 써있는 건 4세대예요. i3은 오버클럭 기능 없습니다. 예. 이 오버클럭에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뭐 다른 것도 용도가 아니죠. 그러면 굳이 오버클럭 되는 CPU를 달면 가격만 비싸잖아. 교육기관에서는 오버클럭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클럭 안 되는 CPU를 사와야 싸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사무실에서는. 예. 근데 이제 개인은 다르죠. 오버클럭이 돼야 좀 좋겠지. 아까 코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냐, 2개냐, 뭐 6개냐, 8개냐, 10개냐, 12개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코어 수가 높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메인보드를 샀어요. 그래서 1151V2라고 해서 i3을 썼단 말이야. i3을 쓰고 한 2년 썼는데 답답한 거야. i9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i9로 교체하면 되죠. 왜냐면 아까 메인보드 CPU를 보면 여기에 1151V2잖아요. 메인보드 1152V2 아까 골라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9세대잖아. 9세대. 얘가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못 사고 i5를 샀단 말이야. 얘를 꽂아 쓰다가 한 2년 정도 쓰고 나니까 얘가 느린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요거로 교체하면 되죠. CPU만 빼서 교체하면 돌아가는 거지. 그게 업그레이드지. 그러면 기존에 쓰던 CPU는 어떻게 될까? 용산의 중고 매장에 팔면 되지 뭐. 20만원짜리를 중고로 팔면 뭐 한 몇만원 받겠지 뭐. 옛날 CPU는 중고로 팔아도 의미가 없어요. 요즘 거니까 그나마 중고가 시세가 올라가 있지. 예. 그래서 제가 중고 못 팔고 저기 갖고 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제품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옛날 거니까 또 사갈 사람도 없고. 이제 조립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데 조립하는 거 조립은 뭐 오늘 못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봐야죠. 이제 뜯어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